자, 그러면 이제 디시전 트리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쉽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제 다양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굉장히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대용량 데이터들도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아까 뭐 데이터를 과적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알고리즘상의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이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베깅 트리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고 그 계열로 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최근에 랜덤 포레스트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로 하나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이제 부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왔고요. 그게 쭉 이어져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XG 부스트라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해서 오늘은 요 GBM 하고 XG 부스트는 간단하게 이제 리뷰하는 요건 이제 퍼포먼스를 높여놓은 거라 뭐 알고리즘적으로 우리가 많이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은 아니어서 네,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배깅하고 부스팅은 보시면 저번 강의에도 설명을 했지만 좀 알고리즘이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알고리즘들이 서로 같이 힘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배깅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뭐 원래 보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보팅이라고 썼었고 이 보팅 방식은 뭐냐면은 모델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개의 모델을 다 돌려보고 그 세 개의 모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모아서 우리가 투표합시다라고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팅 방식도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이 있는데 뭐 하드 보팅 같은 경우에는 뭐 0이 많으면 0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 보팅은 아까 우리 ROC 커브 봤었잖아요. ROC 커브 보듯이 그 가능성 비율까지 같이 곱해가지고 확률을 다시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를 좀 상세히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저온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주머니에서는 저온일 확률이 뭐 90%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저온인데 51%, 51%면 우리가 이거 저온이라고 평가는 하는데 이게 맞나?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B라는 모델에서는 아니야 나 90%, 90% 정확하다고 봐. 그러면 이제 서로 두 개를 합치면 믿고 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모델은 51%, B 모델은 49%, C 모델 50% 이러면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하드보팅보다는 아슬아슬하게 맞춘 건 하드보팅보다는 소프트보팅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이 설명을 하고 맞춘 거 빼고 나머지의 잔차들을 다음 모델이 또 학습을 하고 다음 모델이 또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부스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앙상블 모델의 기초 구역이고 이게 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냐라는 부분에서 다양한 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딱 들어가는 데가 이제 정답이에요. 정답이고 보시면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로우 베리언스의 로우 바이어스입니다. 모든 모델들이 편차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틀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모델들이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다 정답을 말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뭐 실은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델에 대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정답을 못 맞췄어요. 이 하이 바이어스라는 건 바이어스 자체가 이제 모델들이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실은 모든 모델이 정답을 못 찾고 이제 베리언스는 그래도 좀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들은 실은 부스팅에 좀 적합해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다음 모델이 좀 더 줄여오고 좀 더 줄여오고 좀 더 줄여오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는 좀 적은데 베리언스가 되게 높은 모델들이 있어요. 이런 모델은 이제 한 가지 모델만 가지고 믿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은 실은 배깅 모델이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편견을 내 가지고 중간값을 찾는 거고요. 하이 베리언스, 하이 바이어스는 부스팅에 맞추긴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을 과연 써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X축이 뭐냐면은 모델의 복잡도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아까 보셨듯이 디시전 트리가 어땠어요? 디시전 트리가 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잘 맞춰요. 근데 뭘 잘 맞히냐면은 트레이닝 샘플이라고 해서 학습 데이터를 굉장히 잘 맞춥니다. 왜냐면은 그걸 학습한 거니까 그 데이터는 거의 정답에 가깝게 맞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정답에 가까이 가는데 테스트 샘플이라고 해서 내가 알려주지 않은 데이터는 잘 못 맞춰요. 예. 그게 만약에 둘 다 너무 정확도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두 데이터가 거의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데이터고 우리가 샘플링 너무 잘한 거죠. 샘플링 너무 잘한 거고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잘 없고 보시면은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모델의 복잡도가 올라가면 이제 트레이닝 샘플을 잘 맞추다가 테스트 샘플이 어느 순간 튕겨나가기 시작합니다. 튕겨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데이터 자체를 이제 무조건 바이어스가 제로인 모델을 쓰는 것도 맞지 않고, 요런 이제 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정한 위치에서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가 있으니까 이 적정한 위치에서 이제 적합한 모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거를 찾으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아마 리그레션이나 통계학에서 연구를 많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모델이 너무 천차만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받았는데 여름에 수집한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겨울에 안 맞아. 겨울에 수집한 데이터를 했더니 봄에 안 맞아. 사계절 데이터를 적정하게 분배했더니 사계절에 맞는 것 같긴 한데 정확도는 떨어져. 대충 평균은 맞는데 정확도는 떨어져.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샘플을 잘 고르는 방법이 모델을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선정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그냥 해석하기만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고 난 이 데이터의 인사이트만 밝혀내면 돼. 이걸 가지고 나는 뭐 예측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 데이터들이 어떤 관계인지만 알고 싶어. 그러면은 실은 전부 트레이닝에다 넣고 과적합을 시켜버리면은 우리가 얘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모델은 어디에 못 쓰냐? 미래에 못 쓰고 다른 데이터에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통계학에서 연구하셨으면 이런 샘플링 방법들을 많이 쓰였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샘플링을 잘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실은 샘플링만으로 같은 알고리즘인데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제한된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이제 샘플링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트스트랩 두 가지 이제 샘플링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만약에 우리가 10개를 갖고 있으면 뭐를 트레이닝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폴드를 나누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5 폴드다 그러면은 데이터 10개니까 두 개씩 쌍을 만들면 총 5개의 폴드가 생기잖아요. 첫 번째 폴드를 빼가지고 테스트에다 넣고 나머지 4개 폴드를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폴드를 테스트에다 넣고 나머지 데이터들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트레이닝의 학습률과 설명력과 테스트의 설명력이 거의 비슷한 셋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해도 좋을 거야. 왜냐? 트레이닝 데이터에도 뭐 설명력이 78% 나왔는데 테스트에도 78%가 나왔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는데 그럼 적어도 5개 모델 중에는 그 모델이 제일 좋겠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와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게 저희가 부트스트래핑 방식이에요. 부트스트래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같은 확률 값으로 랜덤하게 초이스를 합니다. 랜덤하게 학습 데이터셋을 설정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도 랜덤하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뭐가 장점이냐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선정이 잘못돼서 학습되는 데이터셋이 잘못 바이어스를 가지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사후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디시전 트리 모델을 원래 아까는 데이터셋 하나였으니까 데이터셋 하나에 모델을 학습을 해보면 하나의 모델이 나와요.
인덱스가 바뀌지 않아요. 지니 인덱스나 엔트로피는 계산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100번을 돌려도 똑같은 모델이 나옵니다. 네. 그랬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샘플링을 한다고 하면 모델이 수백 가지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수백 개가 나오면은 그 수백 개 중에 뭐를 결정할까? 결정하지 말자. 결정하지 말고 이들을 합쳐서 보자 해가지고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이라는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샘플을 뽑고 그 샘플들로 수많은 디시전 트리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학습된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아까 보팅 방식으로 결국엔 보팅 방식으로 정답을 이끌어내자.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정답에 바이어스도 줄어들고 베리언스 문제도 해결돼 가장 좋은 모델이 발견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베깅입니다. 그래서 실은 베깅이 보팅이 아니고 베깅이 이제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이 베깅이라는 이제 축약어로 저희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베깅 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깅 RF라고 하는 이제 소스 코드에 보면 여기 보시면 파이썬 콘솔을 그냥 내렸다가 새로 실행을 하시면 앞에 쌓여있던 모든 메모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에러가 나면 닫았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네, 사이클런을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저희 데이터 사용할 거고 온도도 보온 조온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이 데이터를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빨간색은 고온 센서고 파란색은 저온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각 센서의 반경 200m 안에 있는 대지와 도로의 면적 비율이 이 X축과 Y축으로 구성이 된 거고요.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 뎁스 테스트는 필요가 없고 베깅 트리라고 해서 그 사이클론의 그 모델에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나누는 코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제 베깅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아예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깅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몇 프로로 할 거냐. 25%면 이제 전체 1000개 중에 250개 정도를 선정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랜덤 값은 이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 셔플은 이제 섞어서 할 거냐라는 거고, 안 섞으면 이제 그냥 똑같이 계속 이제 25%에 잘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0개 중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저온이 40%, 뭐 고온이 60% 정도 됐잖아요. 트레이닝 테스트를 나눌 때도 이 비율을 유지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누든 25대 75로 나누든 나눠 보시면 지금 비율이 원래 전체 Y에서 지금 고온의 확률이 58%였어요. 58%였는데 나눈 데이터를 보면 트레이닝도 58.89, 테스트도 58.68이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해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대충 이 비율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클론의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시면 종속 변수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테스트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깅 클래시파이어는 저번에 한번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앙상블 모델이라고 해요. 앙상블이 이제 여러 모델들을 묶어가지고 쓰는 방식인데 앙상블 모델은 꼭 디시전 트리에만 맞는 게 아니고 저희가 메타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속에 들어가는 핵심 알고리즘이 뭐냐의 차이인 거고 지금 베깅 트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디시전 트리 써도 되고 뉴럴 네트워크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리그레션을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절차죠. 모든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랜덤하게 여러 개를 만들고 그걸 하나를 내가 선택한 모델한테 학습하라고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학습된 결과를 모아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델을 백인 트리 모델을 백인 클래시파이어까지는 메타 알고리즘이고요. 여기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디시전 트리가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디시전 트리를 아까 맥스 뎁스를 지금 3으로 유지를 시키면은 N 이스티메이터에 의해서 총 100개의 부트스트래핑 샘플들을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그 100개가 뎁스가 3이 되는 디시전 트리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이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파라미터를 선정을 한 겁니다.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네. 그런 다음에 핏을 하세요 라고 하면 네. 워닝이 나왔으나 네, 바로 핏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그 모델 적합도가 79.5예요. 학습된 결과를 보시면. 그다음에 테스팅에 대해서는 68.33입니다. 네. 뭐 개별 모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라고 봐야겠죠. 보통 이제 앙상블은 100개 정도 안 하고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이 해도 속도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 배깅 방식으로 몇 개 정도 하면 보통 이제 뭐 지금 뭐 엑스주스타 이런 거 하면 네, 79, 69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네요. 69.11, 79.11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실은 들여다 보시면 이 배깅 트리 학습 결과에는 모델이 100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모델 자체가 100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출력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세 번째 모델인데 세 번째 모델은 이렇게 생겼고 네, 제일 위에 이제 산 임야가 있죠. 산 임야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디시전 트리 아까 대하고 그 도로만 쓴 게 아니고 전체 다 썼어요. 전체 다 써가지고 보시면 이제 산 임야가 이제 중요한 변수로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고 이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있으니까 100개 중에 이제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단독주택이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 1000개가 있는데 이 1000개 데이터 중에 이제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샘플링을 보통은 지금 750개, 250개로 나눴잖아요. 이 백인 같은 경우에는 750개만큼의 샘플링을 합니다. 네. 다시 그 개수만큼 샘플링을 해요. 그것도 이제 옵션으로 줄 수는 있긴 한데 샘플링을 할 때 750개만큼 샘플링을 하다 보면 같은 데이터 중복돼서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네. 그렇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이제 모델마다 이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학습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배깅 트리에서 우리가 그 피처 임포터스를 계산을 하려면 모든 배깅 트리의 피처 임포터스를 다 합칩니다. 네, 다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에서 보시면 여기에 100개의 모델이 있는데 100개의 모델들 중에 가장 그 인덱스를 많이 낮춰준 변수는 산임, 예, 임야의 면적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센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녹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아마 저온이겠죠. 저온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일 높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단독주택, 그 다음이 대지여부, 그 다음에 벽돌 구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네. 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백인 트리가 나오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다양한 바이어스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팅이라든가 부스팅 같은 알고리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보팅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어떻게 확보할까라는 거를 이제 샘플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샘플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예.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변수의 중요성을 크게 훼손하지 못해요. 왜냐면 계속 우리가 샘플링을 해보면 데이터 자체가 이제 다 비슷비슷하니까 가령 뭐 저희가 뭐 몸무게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키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럼 그 키가 계속적으로 모든 그 100개의 노드에 다 쓰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은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모델을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예, 이 배깅 구조 자체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안이 들어온 게 네. 보시면 이제 배깅 자체는 원 데이터가 있으면은 부트스트래핑 1을 하든 2를 하든 3를 하든 데이터 레코드만 다르지 필드는 똑같아요. 네. 필드는 똑같기 때문에 그 필드의 중요도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제안했냐면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그러지 말고 부트스트래핑을 할 때 우리는 필드도 샘플링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는 같은 배깅 방식이긴 합니다.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뽑는데 레코드만 뽑는 게 아니라 필드를 뭘 쓸지도 그때 랜덤하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첫 모델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변수가 독립 변수가 x1부터 원래 x7까지 있어야 되는데 1, 2, 6, 7 이렇게만 쓰고 나머지를 버린 거예요. 네. 3, 4, 5가 없죠. 두 번째 모델에는 1, 2, 3을 버려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에서는 2하고 4를 버렸죠. 6도 버렸죠. 이렇게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그 대지하고 도로를 쓴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대지하고 도로에는 실은 산림이나 나머지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개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변수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변수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모델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퍼포먼스가 괜찮습니다. 괜찮아가지고 네, 우리 모델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지만 자, 여기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디시전 트리가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맥스 뎁스랑 이제 에스티메이터 100개의 샘플링을 할 거고 이제 랜덤 스테이트를 뭘로 주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76하고 66%예요. 실은 배깅보다 좋진 않아요. 우리 데이터에는 맞지는 않는 모델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총 100개의 모델이 있는데 출력해 보시면 여기까지 출력해야 되나? 이게 첫 번째 모델이 도로로 나와요. 도로로 나오고 두 번째 모델로 가면 네, 종교시설. 전혀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변수가 위로 쫙 올라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랜덤 포레스트 아까 말했듯이 변수도 랜덤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보팅 방식에 참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여가는 모델이고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변수 중요도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기존의 배깅 방식하고 똑같이 랜덤 포레스트의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지금 아까 산임이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고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중요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변수들이 많이 나와요. 콘크리트라든가 벽돌 구조라든가 기존에 없었던 변수들이 막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100개의 모델이 있는데 100개의 모델한테 우리가 각 변수의 데이터를 아예 차단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들한테 뽑은 중요도를 n분의 1로 똑같이 배분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네.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포레스트부터는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변수가 모든 모델에 참여할 기회를 다 부여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를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배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애초에 앞에서부터 샘플에서부터 차단해 버렸어. 너는 아예 이 모델에 들어오지 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나는 차단당했는데 나의 임포턴스의 100분의 1을 여기서 계산한다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방식이 뭐냐면은 전체 데이터셋을 테스트를 하는데 한 변수의 값을 랜덤하게 바꿔버려요. 랜덤하게 바꿔버리고 바꾸기 전하고 바꾼 후하고 얼마나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혹시 하시는 분들은 뭐 샤플리나 이런 지금 XAI에 해당하는 그 평가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 자체를 흔들어 가지고 원천 데이터를 흔들어서 이 흔든 게 이 모델의 정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퍼뮤테이션을 하는데 이게 랜덤하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평가해서는 알지 못해요. 예, 숫자를 여러 번 바꿔봐야 돼. 예, 여러 번 바꿔봐야 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도 물론 사이클론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몇 번 할 건지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느려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돌려보시면 그 지금 변수가 여러 개 있었으니까 그 여러 개 변수들을 랜덤하게 막 숫자를 바꾼 데이터셋을 넣어서 정확도를 한번 보고 두 번째 거 바꿔가지고 넣어서 정확도 보고 세 번째 거 바꿔서 넣어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누가 정확도를 가장 많이 해치거나 가장 많이 변화를 주는지를 가지고 해치겠죠. 해치는 게 정상이겠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변수 종료도를 평가를 합니다. 보시면은 플러스로 큰 쪽이 가장 많이 해친 거예요. 마이너스로 큰 쪽은 얘를 흔들었더니 정확도가 더 좋아져. 이상하죠? 네. 이상한 데이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도로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나오고요. 물론 이거를 100번, 200번 리핏을 더 많이 하면은 더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박스 플러스로 나오는 이유가 도로를 바꾸는 횟수를 10번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요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값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높으니까 이제 제일 위로 올라온 거고 3인, 그 다음에 상연 면적, 뭐죠? 지상 연면적.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게 아마 디시전 트리 하나를 가지고 피처 임포턴스 했을 때랑 제일 비슷한 형태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트리를 배웠고 그 디시전 트리를 좀 샘플링을 통해서 다양하게 모아가지고 보팅하는 방식으로 배깅 트리라는 거를 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변수조차도 랜덤하게 선택하자라고 해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본 거고 그 랜덤 포레스트 안에서도 변수 중요도를 계산할 때는 기존 방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썼던 뭐 ROC 커브라든가 이런 거 여기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마지막 모델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니까.